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살수여상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물학 처리에는 부유성장식이 있고 부착성장식이 있어요. 부유성장식이라는 것은 반응조의 미생물을 그대로 방류를 시켜놓고 처리하는 방법이죠. 따라서 미생물이 부유하면서 먹이를 섭취하는 과정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활성설러지법입니다. 자, 반면에 부착성장식이라는 것은 어떤 매개체에 미생물을 부착을 시켜 놓은 다음에 하수와 폐수를 미생물이 있는 쪽으로 흘려주어서 처리하는 방식인데,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지금 나와 있는 살수여상법 그리고 회전 원판법,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살수여상법을 보시게 되면 막범배의 특징 같은 경우에서는 호기성 처리가 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살수여상법도 마찬가지 호기성 산화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자, 그러면 유입수가 있습니다. 유입수가 1차 침전조를 들어가요. 1차 침전조에서 1차 침전이 됩니다. 그러면 유출수가 살수여상조로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반응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폭기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응조에 살수여상조를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1차 침전조에서 유출된 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보면 이렇게 하수나 폐수가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자갈 모양 있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자갈일 수도 있고 플라스틱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쇠석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미생물이 생물막을 형성하는 거죠. 따라서 미생물이 생물막을 형성하고 있는 여기로 하수나 폐수를 뿌려주어서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출수로 최종 침전소에서 침전이 돼서 유출수로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자, 먼저 살수여상의 특징을 보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다른 방법에서는 1차 침전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없어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데 살수여상법 같은 경우만은 반드시 1차 침전조가 사용이 돼야 됩니다. 왜 1차 침전조가 사용이 돼야 될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계통들을 보시게 되면 지금 하수나 폐수가 나오는 게 노즐이거든요. 노즐. 그래서 노즐 같은 경우에서는 구멍이 상당히 작잖아요. 그래서 1차 침전지에서 큰 부유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노즐을 막힐 수가 있어요. 관이나 노즐을 폐쇄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하수나 폐수를 원활하게 살수여상조로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뿌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차 침전조가 반드시 필요한 게 살수여상조입니다. 자, 그러면 살수여상법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자,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설러지 평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러지 평화라는 것은 부유성장식에서 일어나는 특징인데, 활성설러지법에서 발생되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설러지 평화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살수여상법 같은 경우에서는 막법이죠. 그래서 막공법에서는 설러지 평화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막공법의 전반적인 특징이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착성장식이기 때문에 설러지의 발생량이 적죠. 반면에 활성설러지법과 같이 부유성장식 같은 경우에서는 설러지의 발생량이 많은 게 단점입니다. 운전이 용기하고 총괄 관측 수율은 전형적인 활성설러지 공법의 60에서 80% 정도. 자, 그리고 설러지 일령은 부유성장 시스템보다 높아서 100일 이상의 설러지 일령에 쉽게 도달한다.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여상의 살충제를 살포하거나 여상에 침투도록 해서 파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살수여상법에서 현기성조가 됐을 때가 문제, 현기성조라는 게 보다는 현기성 상태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때 현기성 상태가 되면 발생되는 게 파리거든요. 그래서 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살충제를 살포를 하는데, 왜 이렇게 현기성이 될 수가 있느냐 하면, 자, 지금 이렇게 여기 여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미생물이 부착되어 있겠죠. 그래서 미생물이 집을 짓는 걸 생물막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생물막이 형성되어 있는데, 생물막이 단단하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단단하게 형성이 안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생물막이 떨어져서 여기 보면 틈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틈이 없어요. 물만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틈에 미생물이 구멍을 막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막으면 이 여기는 물이 고여지는 거예요. 흐르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하나의 연못처럼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물이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썩는 거죠. 그래서 현기성이 되어서 파리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생겨요. 이럴 때는 어떡하죠? 이 여상의 속도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돌리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7번. 생물막의 공기 유동 저항이 커서 산소 공급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살수 여상의 종류 중에서 초벌 살수 여상에 보시면, 자, 일반적으로 여제를 사용하는 것은 처음에는 우리가 자갈을 사용했어요. 자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갈이 무게가 무겁잖아요. 그러면 자갈의 하중 때문에 집안 자체가 침하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면 무거운 자갈 대신에 플라스틱을 이용해요. 그럼 플라스틱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표면 거칠기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죠. 자갈도 마찬가지겠지만 표면이 너무 매끈매끈하면 거기에 미생물이 생물막을 형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생물막을 형성한다고 해도 물이 지나가게 되면 썰려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거친 표면이 좋아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장에서 만들기 때문에 표면을 충분히 거칠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플라스틱을 많이 씁니다. 자, 여제는 플라스틱이 사용되며 생물막 탈리는 연속적으로 발생된다. 그 다음 저율 살수 여상에 비해서 여상에 파리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초벌 살수 여상의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살수 여상법 같은 경우에서는 파리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BOD5의 제거율이 저율 살수 여상에 비해서 낮고 유출수의 질산화가 불량하다는 게 또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들 표에 보시게 되면 각각의 항목에 대한 2단 살수 여상과 고율 살수 여상과 표준 살수 여상의 사양날이 나와 있는데, 자, 이 내용들은 굳이 여러분들이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참고만 하세요. 그러면 살수 여상에서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이론과 그 이론이 문제점입니다. 문제점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시험에서 제일 잘 나와요. 그러면 살수 여상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일단은 연모타 현상이에요. 자, 왜 연모타 현상이 생기느냐? 조금 전에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생물막을 단단하게 형성하지 못한 것들은 물이 흘러가는 속도에서 생물막이 떨어져요. 그래서 물이 지나가는 구멍을 막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 동안 그 생물막이 많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웅덩이를 만들어요. 그래서 연못을 만든다고 해서 연모타 현상이라고 그러죠. 자, 연모타 현상이 된다는 소리는 현기성이 된다는 소리고, 현기성이 되면서 뭐가 발생해요? 악취가 발생돼요. 악취가 발생하면서 뭐가 발생하죠? 파리가 번식을 하죠. 그래서 살수여상법에서는 파리가 발생하고, 반면에 회전원판법에서는 하루살이가 발생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픈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처리를 보통 많이 하죠, 막법은. 그래서 이런 유충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살충제를 자주 살포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오픈된 상태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결빙, 물이 어는 경우, 그래서 결빙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상에서 다음 중에서 살수여상법에 해당하는 문제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자, 문제 보면 살수여상 상단에서 연모타가 일어나는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여제가 너무 작을 때, 그리고 답은 여제가 견고하지 못하고 부서질 때, 답안에 탈락된 생물막이 공극을 폐쇄할 때, BOD의 부하가 낮을 때. BOD의 부하가 낮다는 소리는 BOD의 공급이 작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연모타 현상처럼 만들어지려고 하면 BOD의 공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현상들이 생기겠죠. 왜? 처리하지 못한 BOD도 쌓일 수가 있으니까. 자, 따라서 라분의 BOD의 농도가 낮을 때가 아니라 BOD의 농도가 높을 때 펀딩 현상이라는 연모타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37번과 38번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37번 문제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리고 38번 같은 경우에서는 실기에서 주로 출제되는, 필기에서도 나오겠지만은 주로 이제 필기에서 원래 나왔다가 실기로 넘어간 문제인데, 두 가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번에 보시게 되면 BOD가 250mg/L인 폐수를 살수여상법으로 처리할 때 처리수의 BOD는 40mg/L였고 이때 온도가 20도씨였다.
만일 온도가 23도씨로 된다면 처리수의 BOD 농도를 계산하시오. 단 온도 이외의 처리 조건은 같고 E는 제거 효율, 그리고 효율 전환식 ET는 E20 곱하기 CT의 T-20. 여기서 CI라는 보정 계수는 1.035라고 했어요. 자, 설명을 먼저 드리기 전에 개통도를 우리가 한번 그려봅시다. 자, 살수 여상조예요. 자, 살수 여상조에서 유입수의 BOD가 얼마냐면 250mg/L입니다. 자, 그리고 처리수의 BOD를 40mg/L였고, 자, 이때 온도가 20도씨였어요. 그러면 이 조건 자체가 들어가는데 어떤 조건이 들어가느냐 하면 20도씨일 때 유출수의 BOD가 40mg/L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값은 뭐냐면 23도씨일 때 처리수의 BOD 농도를 계산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고자 했을 때는 23도씨일 때 BOD 제로를 계산하고자 해요. 그러면 지금 20도든 23도든 유입수의 BOD는 동일합니다. 그죠? 그러면 제거된 값은 뭐냐 하면 살수 여상조에 들어와 있는 게 제거된 값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BOD의 효율을 계산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이라는 것은 제거된 값이니까 BOD, 실제로 여러분들 여기서 식을 정리를 하면 제거율, BOD의 제거율을 한번 보세요. BOD의 제거율이라기보다는, 자, BOD의 제거량. 그럼 어떻게 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유입수의 BOD에서 유출수의 BOD만큼 어디서 제거했어요? 살수 여상조에서 제거했어요. 이 값을 유입수의 BOD로 한 번 더 나눠주면 제거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율이라는 것은 BODi 마이너스 BOD0 나누기 BODi 곱하기 100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쓰고 이렇게 한번 적을 수 있거든요. 그럼 식 자체가 BODi 나누기 BODi 마이너스 BOD0 나누기 BODi가 되는 거죠. 전체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그러면 이 값이 얼마죠? 1. 그래서 1 마이너스 BOD0분 BOD 나누기 i 전체 곱하기 100. 그래서 제거 효율 구하는 공식을 정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효율은 그렇게 해서 나온 식이에요. 1 마이너스 BODi분의 BOD0 곱하기 100이죠. 그럼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입수의 농도와 유출수의 농도를 알고 있는 것은 몇 도씨에서 알고 있죠? 20도씨. 그래서 20도씨에서 살수 여상의 효율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입수의 BOD가 250mg/L, 유출수의 BOD가 40mg/L. 따라서 계산하면 84%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20도씨에서 제거 효율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23도씨에서 유출수의 BOD량을 계산하고 싶어요. 그럼 뭐를 알아야 되죠? 23도씨에서 제거 효율을 계산을 하는데 지금 BOD0를 계산하고 싶어. 그럼 23도씨의 효율을 알아야 되잖아요. 유입수의 농도는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한 20도씨의 효율을 23도씨의 효율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식을 이용해서? 지금 주어진 보정식을 이용해서. 이게 보정식이거든요. 자, 그러면 23도씨의 효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20도씨의 효율 곱하기 보정계수가 얼마죠? 1.035의 t의 마이너스 20성. 그러면 84%가 20도씨에서 효율이었어요. 곱하기 보정계수 1.035에 우리가 계산하는 온도가 23도잖아요. 그리고 기준 온도가 20도. 따라서 23도씨의 제거 효율은 93.13%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처리 효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정식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임의의 온도를 계산을 해서 우리가 온도가 바뀐다 하더라도 바뀐 온도의 제거 효율을 계산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계산된 93.13%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유입수의 BOD가 250mg/L.
그러면은 BOD 제로라는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BOD 제로가 17.18mg/L죠. 그래서 37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개통도를 여러분들이 그려서 정확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먼저 개통도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효율 전환식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23도씨의 BOD, 유출수의 BOD 농도를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수업이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차근차근히 계산해보고 잘 안 되면 방송을 한 번 더 듣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38번 문제입니다. BOD가 200mg/L이고 유량이 7570m의 삼성거대인 도시 하수를 2단계 살수 여상으로 처리하고자 한다. 요구되는 최종 유출수의 BOD는 25mg/L이다. 반송비가 2일 때 요구되는 1단계 여상의 부피를 계산하시오. E1, E2. E1이라는 것은 1단계 여상의 효율, E2라는 것은 2단계 살수 여상의 효율이겠죠. 그리고 F는 1 플러스 R 나누기 1 플러스 R의 나누기 10의 제곱으로 나타내고 E1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필기에서 나오면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안 풀어도 관계없어요. 오히려 푸는 시간 때문에 다른 문제를 푸는데 지장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찍어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는 답만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 실기에서 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미리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럼 필기에서도 맞출 수 있잖아요. 그 다음 필기에 이 문제가 나오면 바로 문제를 풀지 말고 다른 문제를 다 풀고 난 다음에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풀도록 하십시오. 설사 여러분들이 풀 줄 안다 하더라도 그만큼 시간이 한 문제에 너무 많이 소요되면 다른 문제를 푸는데 상당히 부담이 많이 와요. 그리고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부담에 쫓기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 안배를 잘못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부족해서 실제로는 부족한 게 아닌데 여러분들 스스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흥분되다 보면 허겁지겁하다 보면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도 제대로 못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나중에 여러분 다른 문제를 한 번씩 다 풀고 나서 나중에 푸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합격의 비법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제거 효율을 계산을 해요. 제거 효율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1 유입수의 농도분의 유출수의 농도 곱하기 100으로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식을 정리를 해요.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유입수의 BOD분의 유출수의 BOD잖아요. 그래서 식을 바꾸면 왼쪽 오른쪽으로 옮기면 이렇게 바뀌죠. 곱하기 100을 했으니까 퍼센트를 떼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1 효율은 이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P라고 통과율이라고 해요. 자, 이걸 이타라고 읽는데 이타는 효율입니다. 두 개를 합치면 몇 프로냐면 10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좀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통과율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통과율은 유입수의 BOD분의 유출수의 BOD로 표시하죠. 여기서 앞에 1-가 들어가면 효율, 1-가 없어지면 통과율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단계와 2단계는 동일한 값을 가진다고 그랬기 때문에 살수 여상에서 1단계 살수 여상과 2단계 살수 여상의 효율은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곱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유입수의 농도가 지금 얼마라고 주어졌느냐 하면 200mg/L. 유출수의 농도가 25mg/L요. 그러면 제곱을 없애기 위해서 맞은편에 루트를 취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통과율은 0.3536이에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여기다 대입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효율이잖아요. 그럼 효율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이 값을 1에서 빼주시면 돼요. 그럼 0.64가 나오죠. 퍼센트로 나타내면 곱하기 100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식은 보면 이 값이 곱하기 100을 뜻하거든요. 퍼센트를 나타내기 위해서 곱하기 100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E는 퍼센트가 들어가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E는 계산을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F를 계산하는데 F를 계산하는 식은 1 플러스 R 나누기 1 플러스 R 나누기 10의 제곱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문제 조건에서 R 값이 얼마로 줬죠? R이 반송비예요. 반송비가 2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R 값에 2를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F라는 값이 2.0833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E1을 계산하는 공식에 이 값을 대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 주시면 되는데, 자, 먼저 대입을 했을 때 효율은 얼마요? 효율은 64.64%예요. 만약에 64.64%를 대입을 안 하고 0.6464를 대입하고 싶어. 그럼 이 값을 1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100이라는 것은 퍼센트를 나타내기 위한 값이에요. 식을 좀 간단하게 하려고 하면 이 값을 1을 넣고 퍼센트를 떼고 대입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1 플러스 0.432. 자, BOD의 농도는 여기서 유입수의 BOD 농도를 뜻해요. 자, 문제 조건에서 W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W라는 것은 BOD의 총량입니다. BOD의 총량이라는 것은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BOD의 농도 곱하기 유량이 돼요. 그럼 여기서 BOD의 농도라는 것은 유입수의 BOD 농도예요. 그러면 유입수의 BOD 농도가 얼마죠? 유입수의 BOD 농도가 200mg/L예요. 200mg/L는 0.2kg/m의 삼성이죠. 여기다가 얼마를 곱하죠? 유량 7570m의 삼성/D를 곱하시게 되면 이 값이 바로 W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V라는 최적을 우리가 계산하죠. 그리고 F라는 값은 여기서 계산을 해놨어요. 얼마죠? 2.0833. 자, 그런 다음에 V라는 값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게 되면 453.3m의 삼성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풀이를 했을 때 조금 식이 복잡하게 나타나요. 복잡하게 나타나더라도 식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는 습관을 들여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식을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회전원판법입니다. 자, 회전원판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반응조에 원판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수가 되는 보통 고밀도 폴리에틸렌이라는 재질을 보통 쓰는데 여기에 여러 겹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바깥쪽만 단면, 안쪽은 양면을 쓸 수 있게끔. 그리고 대용량이면 이렇게 단계가 여러 단계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굴리면서 처리를 하죠. 그러면 미생물을 증식을 시켰을 때는 안쪽에는 미생물을 증식시키잖아요. 그래서 제가 삐끔치는 이 부분에만 미생물을 증식시켜서 원판을 굴려주면 안으로 들어갔을 때 유기물을 섭취하는 과정이죠. 왜 전체를 물에 침지를 안 시키느냐? 조류 때문에. 그래서 이게 봉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 부러지게 돼요. 그래서 조류의 여기 안쪽에 조류가 서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침지유, 물에 들어가는 것은 40%만 들어가게 만드는 게 회전원판법이에요. 자, 특징에 보시면 RBC조, 다시 말해서 회전원판 생물막 접촉기, 회전원판법이라고 합니다. 전형적으로 40%만 물에 잠기도록 해서 미생물이 여제에, 다시 말해서 원판에 붙어서 우리가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스템의 산소 전달 능력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의 유기물 부하율이 유지되도록 RBC조가 설치돼야 되고, 그리고 활성 슬러지 시스템에 필요한 에너지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상당히 작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활성 슬러지법하고 비교했을 때. 그 다음에 슬러지 생산은 살수 여상 공정에서의 관측 수율과 비슷하고 모델링의 복잡성으로 경험적인 설계 기준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비는 경량 재료로 얇은 원판을 쓰죠. 왜 그러냐면 많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무거운 걸 쓰면 안 돼요. 그래서 1에서 2 RPM 속도, 1에서 2 RPM, RPM이라는 것은 분당 회전수를 뜻하죠. 그래서 1분당 1회에서 2회 정도의 회전이 되고, 그리고 원판은 경량 재질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정 메디아로 높은 미생물 농도 및 슬러지량을 유지할 수 있어요. 고정 메디아라는 것은 미생물 자체가 달라붙는 판을 뜻하죠. 그리고 원판의 회전으로 인해서 부착 생물과 회전판 사이에 전당력이 생기는 게 특징입니다. 자, 문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전원판법에서 원판 직경의 몇 %가 물에 잠긴 상태에서 운영이 되느냐? 침지율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는 것은 몇 %가 침지된다고 그랬죠? 40%가 침진되게 만들죠.
자, 그러면 회전원판법의 특징, 장단점이 같은 내용인데 장단점을 나눠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생물에 대한 산소 공급 소요 전력이 작아요. 그래서 활성설러지법에 비해서 소요 전력이 적게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다단계 공정에서 높은 질화율을 얻을 수 있어요. 높은 질산화율을 얻을 수 있다는 소리는 산소가 그만큼 풍부하다는 소리죠. 왜 그러냐면 막법은 호기성 처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활성설러지 공법에 비해서 소요동력이 적어요. 같은 말이죠. 1번하고. 그리고 단회로 현상의 제어가 쉽습니다. 단회로. 그리고 설러지의 반송, 다시 말해서 재순환이 없어요. 막법은 설러지를 반송하지 않습니다. 왜? 생물막을 형성시켜서 부착을 시키기 때문에 반송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다음 운전관리상 조작이 간단하고 유지비가 적게 됩니다. 유지비가 적게 들고, 그리고 부하 충격에 강하고 유해 물질의 내성이 커요. 충격에 강하고 유해 물질의 내성. 다시 말해서 유해 물질에 대해서 실제로 유해 물질이 있다 하더라도 처리가 잘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충격 부하에 강하다는 소리는 갑자기 오염 물질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처리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단점에 보면 이 단점 두 개는 오답으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타 생물학적 처리 공정에 비해서 벤치 스케일의 처리 연구를 현장 시스템으로 스케일업 시키기가 용이하지 못하다고 그랬어요. 용이하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적용이 잘 안 돼요. 벤치 스케일이 뭐냐면 우리가 현장에 적용하기 전에 연구실에서 파일럿 테스트라는 걸 해요. 그래서 그 파일럿 테스트에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을 때 파일럿 테스트는 아주 작은 규모로 축소를 해서 하잖아요.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하면서. 그래서 현장에 가서 이제 확대를 시켜서 설치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맞는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운영 변수가 많아서 모델링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는 게 특징이다. 특히 단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장단점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지 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쉽게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공기에 노출되기 때문에 저온 시 처리 효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미생물을 이용해서 처리하게 되면 모든 조건이 마찬가지예요. 미생물들,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처리율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우리도 보면 겨울에는 몸을 많이 움츠리잖아요. 여름에는 더운데 몸을 움츠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생물들도 온도가 높은 여름에 활성이 크고 온도가 낮은 겨울에는 활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활성설러지법에 비해서 2차 침전지에서 미세한 SS가 많이 유출이 돼요. 자, 미세한 SS가 유출된다고 그랬으니까 투명도가 어떻게 되죠? 처리수의 투명도. 여기서 처리수의 투명도는 유출수의 투명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출수의 투명도가 나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처리수의 BOD나 SS 같은 경우에서는 활성설러지법에 비해서는 처리율이 떨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회전원판법에서는 하루살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가지게 돼요. 반면에 살수여상법 같은 경우에서는 뭐가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살수여상법 같은 경우에서는 파리가 번식한다고 그랬죠. 자, 문제 40번에 보시게 되면 하수 처리를 위한 회전원판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질산화가 일어나기 쉬우며 pH가 저하되는 경우가 있다. 질산화가 잘 일어나는 이유는 막법은 호기성 처리를 하기 때문에 물속에 산소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나버린 원판의 회전으로 인해서 부착 생물과 회전판 사이에 전단력이 생긴다. 그리고 살수여상과 같이 여상에 파리는 발생하지 않으나 하루살이가 발생하는 수가 있다. 그래서 살수여상법에서는 현미성 상태가 연모타 현상이 되며 현미성이 되기 때문에 파리가 나타나고, 반면에 회전원판법 같은 경우에서는 하루살이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설러지법에 비해서 2차 침전지의 SS 유출이 적은 게 아니고 SS 유출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처리수의 투명도가 나쁜 게 가장 큰 단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게 되면 회전생물막 접촉기에서, 다시 말해서 회전원판법에서 생성되는 생물막의 두께 조절의 수단이라고 있어요. 자, 원판의 전단력 정대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포기한다는 것은 공기를 주입한다는 뜻입니다. 원판의 회전 방향을 반전시킨다, 반대로 전개시킨다는 거.
그리고 염소 같은 화학약품을 가해서 탈리를 유도한다. 생물막이 붙어 있는 것을 생물막을 떨어뜨린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